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이제 개인 택시를 3개월 정도 하신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사는 김도경입니다. 네, 대표님 개인 택시를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3개월 해보시니까 개인 택시 어때요? 제가 충분히 일한 만큼의 소득이 있고 네네.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네. 개인 택시를 뭐 하시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8년 정도 미용실을 했었어요. 네. 3년 전에 넘어져가지고 어깨를 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 도중에 마침 어렸을 적에 택시를 하루 좀 일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좀 택시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개인 택시를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제가 구입한 당시에는 9,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 번호판 가격이요? 네, 번호판 가격. 차량은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차량 가격은 그랜저를 구매했고요. 네. 한 2,8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량하고 번호판 구매 가격을 전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다 구입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이 좀 약간 좀 모자라가지고 네네. 대출을 좀 네.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4, 5천 정도? 네. 그러면 뭐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제가 대출 받을 당시 좀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요. 네. 한 6%대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이자는 얼마 정도 나가요? 기존에 대출도 좀 있던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자가 한 15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열심히 일해야죠. 네. 개인 택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 자기 페이스를 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네네. 자기 관리에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도 포함돼 가지고요. 네. 지금 부재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칫 잘못하면 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좀 루즈해지고 흐름이 깨지면은 일하기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없으니까 나 언제든지 일해도 되니까 오히려 일을 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많은 기사님들도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디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가요? 사업구역은 물론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하는데 주로 청라나 계양에서 네.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라와 계양이 개인 택시 손님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봐도 저하고 좀 맞는 데가 네. 청라나 계양 쪽에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주로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 택시를 젊었을 때 한번 경험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택시 하는 데는 뭐 특별하게 지장이 없던가요? 예전 일이지만 네. 그래도 조금의 요령, 약간 방법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비슷하겠죠. 뭐. 좀 쉽게 접근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사업주가 되다 보니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네.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좀 주의도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실제로 해보시니까 뭐 야간에 진상 손님 좀 많던가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약주 좀 많이 하시고 네네. 반말에 욕도 하고 네네.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렵고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느냐고 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택시 경험이 있어서 지금 개인 택시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은 면도 있겠지만 아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개인 택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법인 택시를 조금 했기 때문에 네네. 길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준비하거나 차 나오는 기간에 인천 전 지역의 지도를 방에다 붙여놓고 어느 정도 길을 알아야 내비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노력 좀 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지리감도 물론이죠. 좀 떨어지고 하니까요. 처음에 하시면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네, 요령도 없고 네.
길도 잘 모르고 네. 내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시야가 좁은데 이게 조금씩 하도 요령이 생기다 보면 시야가 좀 넓어지고 네. 손님도 보이고 그럴 거예요. 네. 대표님께서 개인 택시 구입할 때 개인 택시 매매 상사에 수수료는 얼마나 줬어요? 50만 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제 나름대로는 맨 처음에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막상 이제 하려고 보니까 모르는 용어도 있고 네네. 양식도 처음 보는 양식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히 혼자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아껴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서 네. 좋은 분 만나가지고 순조롭게 일 처리했습니다. 개인 택시 뭐 직거래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위험하죠, 그죠? 그럼요. 가까운 지인이 인천에서 택시를 하시는데 네네. 사기 당하는 것도 봤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네. 하시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조금 수수료가 들더라도 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석 달 정도 개인 택시를 하셨는데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매출과 순수입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네. 예. 순수입은 제가 석 달 정도 해본 결과 네. 한 400에서 450 정도? 네네.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비용으로 빼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순수입을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매출은 600에서 한 650 정도 그 정도 올리고요. 네. 가스값은 한 120에서 140 정도 네.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럼요. 네. 열심히 해야죠. 빚도 있으니까. 네.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야, 식사 시간 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식사 시간 포함해서요. 12시간요? 네. 개인 택시를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요즘 꽤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개인 택시를 양수하기 전에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편견도 있겠고 네. 굉장히 좀 망설였던 게 좀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 네. 예전에 해봤지만은 또 자가용 운전하는 거하고 택시 운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신경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네. 손님도 봐야 되고 전방도 봐야 되고 내비도 봐야 되고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고 12시간씩 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제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네네네. 익숙해지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부전 해제됐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한 달에 일하는 일수는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달에 한 23일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차기부도 쓰고 네네. 매출도 쓰고 네. 하루에 뭐 가스비나 이런 네. 것도 차기부에다가 꼼꼼하게 적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대표님께서 3개월을 해보시니까 개인 택시 할 만하세요? 나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기가 일한 만큼의 소득이 발생이 되니까요. 네네. 지금 대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제가 딱 50입니다. 50에. 네네. 그러면 회사를 은퇴하거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개인 택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아직 잘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퇴직하신 분에는 이만한 직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네. 일단 좀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거나 네. 자기 철학하고 약간 루틴만 있으면은 짜임새 있게 좀 일을 하시면은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이 되고 네. 괜찮은 직업이라고 봅니다. 차 구입하시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세요? 이 일반 화재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하는 공제보험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택시 공제가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다 신규로 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운전 경력이 많든 적든 제가 자차 포함해서 지금 360만 원 내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좀 비싸죠?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아, 영업용이니까 그렇지만 네, 그렇죠. 자가용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한 500%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개인 택시에도 뭐 잔돈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하세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타실 때 네. 카드가 없으신 분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카드 손님이 거의 한 9%이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네. 일단 준비는 해둬야 되니까. 네. 개인 택시가 여러 가지 좀 뭐 장점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한 3개월 해보시면서 느끼는 요건 좀 개인 택시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이다. 요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여유로워서 약간 나태해지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짜임새 있게 좀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이면 피곤하고 네. 일단은 여러 손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멘탈도 좀 관리 잘 해가지고 다른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태해진다는 거죠? 네네. 그 대표님께서 개인 택시 양수하실 때 뭐 택시 양수 교육인가요? 네네. 네, 그거는 쉽게 받으셨어요? 그게 좀 받기 힘든데요.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가지고 네네. 자꾸 체크도 해봐야 되고요. 네네네. 시간 날 때마다 봐가지고 빨리 예약을 해야지. 그게 개인 택시 양수의 조건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네. 목록입니다. 네. 근데 뭐 하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 물론 교육장이 2개가 있어요. 네. 화성에 있고 상주에 있고요. 네네. 상주까지 내려가서 숙박하실 각오를 하시고 네. 양쪽 다 알아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길이 열리지 않을까. 네. 지금 대표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랜저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랜저. 그 차종은 전기차는 아니죠? 이게 LPG입니다. 왜 전기차 안 빼시고 LPG를 빼셨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네, 네. 뭐 제가 옳고 전기차가 맞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주유해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니까 집에서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이제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는 좀 만류가 많았죠. 네네. 아무래도 요즘에 사건 사고도 많고 네네. 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냐. 네네. 근데 저는 좀 돌아다니는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돈 안 들이고 돈 벌면서 바깥 경치도 구경도 좀 하고 네. 맛있는 데 있으면 서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네. 대표님께서는 하루 매출을 얼마 정도로 목표로 운행을 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은 저는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시간으로 하거든요. 네. 얼마가 됐던 간에 그 시간까지는 끝까지 해요. 근데 대충 일평균으로 보면 한 25만 원 정도는 찍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이 버는 날도 있겠지만. 네네. 아까 주로 청라 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택시가 이렇게 청라에 있다가 갔다가 또 다시 그 청라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요. 주로 그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쪽에만 계속 있게 되나요? 여기서 어디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대개 보면 이 콜 성향이 보냈다가 다시 오는 콜을 많이 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플랫폼이 많지만은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콜 성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콜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 지역으로나 지방으로도 갈 수 있고 네네. 그러지만 일단은 그쪽에서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네. 저희 집도 그쪽이고 네. 지금 그럼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콜은 몇 개나 되세요? 저는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저는 카카오를 아. 지금 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카오 T블루에 가입되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월 39,000원짜리요. 그게 영업에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선배 기사님들한테 조언도 얻어보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저는 프로 멤버십이 맞다고 봐요. 저한테는. 개인 택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택시 대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네. 그 뭐 저녁 시간에 손님은 많은데 택시는 없다. 네. 실제 현장은 어떤가요? 현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부재 풀리고 나서 3일 정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왜요? 있는 차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럼 손님이 없던가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거죠. 네네. 그 순간에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정리될 거라고 봐요. 네네. 이제 낮에 일하실 분, 네네. 밤에 일하실 분. 근데 지금은 부재가 풀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네. 일단은 좀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그러니까 일단 다 나오셔가지고 자기 흐름을 찾은 중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정리가 될 네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조금 그죠?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인천은 이제 부재도 해제가 됐고 그러면 기본 요금 인상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언제쯤 될 거라고 지금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2월 정도나 4월 정도? 그 정도에 아마 서울이 먼저 오를 것 같다는 네. 실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으로서
요금 인상이 되면 좀 수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근데 이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는 어느 정도 성격이 틀려가지고 네네.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또 오르면 산학금이라는 게 또 네, 올라갈 것 같고 네네. 근데 지금 이거 원천적인 구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 택시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고 네. 회사 택시한테는 또 오르면 오른 대로 산학금이 올라가니까 오르나 마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운행하시는데 손님들은 많은 편이에요? 저는 콜을 한 99% 정도 잡고요. 아. 일반 이제 길거리 손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은 하루에 한두 분 정도 모시고 있어요. 아, 대부분 콜로 다 움직이는가 보네요. 그 저만의 이제 영업 방식이기도 하고요. 아, 예. 근데 길에 보면 이렇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 택시 정류장에 쭉 서 있잖아요. 네. 그 왜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콜을 좀 기다리는 사람도 네네, 있고요. 네네. 중간에 콜 받으면 나와가지고 또 손님 모시러 가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좀 약간 좀 쉬시려고 네. 그러려고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기다리진 않아요. 네. 우리 저 대표님께서 이제 몇 개월 안 되긴 했지만 개인 택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망설이거나 또 개인 택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일단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알아봤는데 전문가랑 상담을 해가지고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수하려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괜히 저처럼 엄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순서가 있듯이 교육 일정이라든지 지금 차가 지금 어느 정도 상사에 차가 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 좀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차 사실 때 신차 출고가 원활했었나요? 원활한 차를 제가 골랐어요. 전기차는 1년 기다려야 되고요. 네네. 소나타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랜저는 한 보름이면 나왔고요. 네. 근데 제가 좋게 생각한 게 아무래도 좀 대형차잖아요. 그랜저가. 네네네. 그래서 가스도 많이 먹고. 네. 근데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편안하니까. 안락하고요. 네네. 운전하기도 편해서 네네. 좋아요. 네네. 네네. 그럼 몇 달 정도 걸리셨어요? 인수하는데. 인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는 한 보름도 안 되게 나왔고요. 아, 예. 근데 진행을 같이 했어요. 네네. 이쪽은 서류 작업하면서 이쪽은 차가 나오고 그 조인을 마치려고 굉장히 제가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류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제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대략 한 2주 정도 인허가가 걸려서 떨어집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인허가를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바로 영업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영업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장점이 뭐가 좋냐면요. 기존의 차량이랑 넘버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차를 뽑으면서 굉장히 일이 엄청 복잡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차피 이쪽에서 대행을 해주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 구매부터 인허가 하물며 미터기까지 네네네. 저는 제 차를 미터기 달고 완성된 차를 제가 직접 인수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신경 쓸 거는 없었고요. 그 차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 개시 신고만 하고 바로 그날부터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차 출고에서부터 번호판 달고 영업하기까지 총 며칠 걸린 거예요? 굉장히 빨리 했어요. 서류도 미리 잘 준비했고요. 네. 상사 쪽에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만 빨리빨리 캐치해서 같이 동시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빨리 진행이 됐네요. 저 서구청에서도 굉장히 빠르다고 저한테 좀 특이하다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개인 택시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 택시비가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요? 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만은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50% 이상 저렴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봐도. 그래서 앞으로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나 요금 인상에 대해서 슬슬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꿈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했어요. 네.
그게 조금 이른 나이에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유지 잘 해가지고 제 시간도 나름대로 가지면서 돈도 벌고 취미 생활을 좀 많이 좀 하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려고요. 네네. 이거 앞으로 뭐 개인 택시 하셔서 대박 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3개월 정도 하신 개인 택시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은 개인 택시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호화전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사회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